시작. 하나, 둘, 셋.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 네,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사물놀이 직업으로 갖고 있고요. 오늘 첫 모임인데 강의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느꼈던 건데 사물놀이 그룹 모임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금 되게 막히는 시간이죠. 그렇죠. 오실 때 되게 저는 깜짝 놀라게 지하철 타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잘 안 타고 다녀가지고 막 밀고 못 타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차 보내고 근데 그 다음 차도 또 올 줄 그래. 알았는데 예. 저희 바쁘신데 이렇게 고생하면서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진행을 할게요. 이제 원래 이제 사물놀이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글쎄 그 사물놀이가 얼마나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실지도 잘 모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관심을 가지시는지 어떤 걸 필요로 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고민하다가 좀 두루두루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냥 정보화 시대 속의 우리 문화, 그러니까 주는 우리 문화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이제 정보화 시대, 그걸 또 넘어서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시대라고 또 달아주셨네요. 그렇죠? 지난주는 농경 기반에 대한 강의가 있었던 거 같고 맞죠? 맞아요. 네, 이제 농경 기반 사회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있어야 되는 업종이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아껴라 뭐 많지도 않아서 안 아낄 수도 없지만은 우리가 밥 먹고 살기 걱정 안 한 것도 사실은 10년 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뭐 한 10년 전에 왔을까 20년이 됐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또 거기다 대고 엄마한테 엄마 그래도 그때는 다 우리 국산만 먹고 살았는데 우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중국산 먹고 살고 있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농업 같은 경우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얘기도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이제 우리 문화 지금 문화 거리고 있죠. 이게 이제 돈이 되는 사회가 돼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요거를 조금 흐리신가요? 그래프가 혹시 보이세요? 뒤에 보이세요? 문화가 왜 돈이 되는지 어떻게 돈이 되는지 제가 잠깐 이거 갖고 왔어요. 가운데가 제로고 이 바깥으로 나갈수록 수치가 높은 거예요. 제가 갖고 온 거는 생산 유발, 생산과 부가가치에 대한 걸 각 업종별로 조금 본 거거든요. 생산 유발 개수 먼저 볼게요. 이 파란 선이 생산 유발 개수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가 제로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되게 멀죠. 생산 유발 개수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고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 되게 짧아요. 1.71 숫자 같은 거 어디 좀 짧게 생산 유발 개수가 작다라는 거죠. 생산 유발 개수가 뭐냐면은 자동차를 하나 만들려면은 그 자동차 회사에서 모든 걸 다 만들진 않아요. 타이어는 저 회사에서, 그렇죠? 카 오디오는 저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지려면 여러 가지 생산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는 얘기죠. 자동차가 제일 높고 그 외에 뭐 선박, 컨텐츠는 제법 좀 높은 편이네요. 서비스비 제일 낮고. 그런데 그 안에 여기 빨간 선이 있죠. 요게 이제 부가가치 유발 개수예요. 부가가치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 그냥 혹시 조금 말만 어려워서 헷갈리시면 그냥 순수익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동차 하나 만들려면 1,000만 원에 팔더라도 재료비가 500만 원이고 뭐 인건비가 200만 원이고 이런 거나 우리는 10년 전에 산 깽가리 하나 갖고 가지고 10만 원 벌고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서비스업하고 컨텐츠 산업이 훨씬 더 부가가치 유발 개수가 높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산업이 자동차 산업 뭐 엄청난 수익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17, 18년 전인가? 그때 이미 그 자동차를 한참 날리던 영국에서조차 자동차 산업으로 버는 돈보다 문화로 버는 돈이 높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거기에 지금 매달려가지고 하고 있어서 미래를 되게 많이 걱정들 하세요. 윗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정말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폰 하나 딱 나오면은 더 좋은 그런 기기를 되게 잘 만든다고 하는데 맨날 후발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또 나라에서 왜 자꾸 문화 자꾸 이렇게 하냐면은 고용 유발 개수하고 취업 유발 개수가 굉장히 높아요. 서비스와 컨텐츠 산업이 가장 오히려 자동차 산업보다도 더. 이래가지고 막 요즘 예술하고도 붙으려고 뭐 여러 이유가 또 있겠지만은 문화에 대한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문화라는 게 뭐죠? 문화?
문화. 저는 참 많은 걸 얻어가려고 왔는데 여기 저보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연령이 높으신 분, 경험이 많으신 분들, 각 지역에 지금 전문가들이 다 모이신 거잖아요. 물론 이제 사전에서는 딱 정리되어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위키드나 그냥 우리 여기 다 세상을 앞서가시는 분들이죠. 그걸로 다 찾을 수 있지만 그냥 각자 생각하는 문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오히려 풍습이란 말을 더 좋아하는데 세시 풍속 그리고 뭐 습관 이런 걸로 같이 들어온 건데 어쨌든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의 환경, 먹거리, 종교, 철학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것들인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만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게 문화 경쟁력이라는 거는 우리만 갖고 있는 문화를 산업화 시켰을 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꼭 문화 콘텐츠, 공연이나 관람이나 이런 거 말고도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관광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어떤 캐릭터 하나, 상품 하나 팔 수도 있는 거고, 다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꼭 문화라고 해서 그 전문적인 콘텐츠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걸 갖고서 새로운 것과 자기들이 할 수, 자기 분야에 있는 거를 접목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걸 좀 이따 가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도 이제 오늘 사물놀이 처음에 이제 주제가 그러고 제가 한 게 이것밖에 아는 게 없어서 우리나라 음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음악은요, 크게 정악하고 민속악으로 분류를 해요. 정악은 바른 음악, 민속악은 이렇게 부르는 데는 사실 몇 전 안 됐어요. 이거 빼면 소악, 속된 음악 그렇게 부르지. 약간 맞춰서 양반들 그냥 딱 짧게 해서 왕에 의한, 왕을 위한 막 이런 것들. 왕이 자꾸 진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을 뭐 누가 만들었다고 그런 곡도 되게 많아요. 그러거나 아니면 왕을 위해서. 그리고 상류 계급들이 하는 그런 음악들. 뭐 이 정확히 아정하고 고상하고 예술적이고 좋은 말은 다 여기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 궁중음악, 왕의 왕권 안에서 있던 그런 걸 포함해서 일반 민간 상류층에서 연주됐던 음악을 얘기하고 또 민속악은 소각, 그냥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려 때 향악이라, 고려 때 우리라, 고려 때 원나라에서 들어온 거 그런 거 말고 우리 음악. 그리고 조선 시대 때는 들어와가지고 우리화된 것들, 그런 거죠. 우리화된 것들 그런 거를 이제 민속악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음계 아세요? 음계? 음계가 뭐냐면은 그렇죠. 그렇죠. 외국 음계.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예전부터 다 12개 음이 있어요. 도와 레사에는 음이 있죠. 있나요? 그래. 아니. 그렇죠. 미파, 검은 것만 있죠. 미파. 그러니까 도하고 검은 거 있고 네. 레하고 검은 거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양 건반도 12개, 우리나라도 12개. 이름이 다르지만 그게 다 12개씩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안 쓰고 몇 개 잘 쓰는 선어음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불러서 궁상각치유 들어보셨나요? 네. 안 들어보셨어요? 아, 네, 저러면 너무 좋아. 남들이 다 예스 할 때 감사합니다. 이거는 풍상각치운 줄 알고 살았어요. 풍상각치유. 그린 대로. 이 궁상각치유는 우리나라 음계가 아니고 네. 사실 음은 다 똑같죠.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거는 중국 음계예요. 우리 이렇게 부르지 않았죠. 서양이 도레미파솔라 불러듯이 이 사람들은 궁상각치유. 우리나라는 황태중임남이라고 해요. 황태중임. 12개 음 중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쓰는 거. 근데 그게 네? 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TV에서 우리나라 음계 그러면 궁상각치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황태중임남, 황태중임남. 시험에 꼭 나오니까. 네.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 12개 음 중에서 지역마다 다 쓰는 음이 달라요. 경기도에서 좋아하는 음, 네. 전라도에서 좋아하는 음, 경상도에서 좋아하는 음. 그게 우리나라는 다 다르게 고루고루 발전을 했죠. 그런데 이제 교통이 발달되고 이제 슬슬 서서히 비슷해지기 시작하죠. 저기 좋은 거 갖다 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이때 이게 삼국시대 고려시대 때 아니면 이때 들어왔던 뭐 그런 것들이 사실 궁상각치로 나오는 이유는 그 나라의 음악을 그렇게 구음을 했기 때문에 그 음을 지칭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악은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너무나 많은 음악 종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장구를 이렇게 월요일 날 7시에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그 장구조차도 음악에 따라서 다 생김새도 틀리고 재료도 틀리고 연주법도 틀리고 악기체도 틀리고 네. 다 굉장히 많은 음악이죠. 장구가 제일 많이 쓰이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타악기인데 다 쓰이는 건 물론 아니고요. 자, 이제 정악을 먼저 볼게요. 아까 했던 붕중 민간 상류층이었던 음악은 연례악, 재례악, 정가 이렇게 있죠. 연례악은 무슨 행사 같은데 왕 그 궁궐 안에서 어떤 뭐 의식이 있을 때 그런 것들 되게 뭐 이런 곡들이 있는데 필요 없죠. 재례악 이거는 제사 지낼 때 쓰는 문제요. 제예를 지낼 때 종묘 재례악 이런 건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5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전주시 문중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국립국어원 국악 연주단들이 가가지고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왜냐하면 이 자체가 우리나라 문화유산이니까. 우리나라 문화유산이니까. 문묘 재례악은 문묘. 저쪽 중국 음악이에요. 공자 제사 지내는 거. 우리 성균관대학에서 제일 많이 관여를 하는데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한 15년 전쯤에 중국 사람이 와서 보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없어진 지 되게 오래됐는데 얘는 이런 걸 하고 있다고 막. 그게 좋은 건지 과연 모르겠지만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돼요. 여기는 그 언어 자체에 고저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옛날 때 그런 거라 멜로디가 있지 그냥 음만 막 뿌, 우, 우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 지르고 근데 여기는 모든 악기들이 다 똑같이 안 가요. 피리가 띠리리 끝날 때쯤 되면 대금이 따라 막 이러기도 하고 굉장히 막 복잡한데 어쨌든 이걸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하고 있답니다. 중국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정가 성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악 중에서도 정합정가 그러니까 왕 중심으로 있었던 아니면 상류 중에서 가곡 가사 시조 가곡 아시죠? 예. 조연이 쓸고가 아, 그쵸? 그게 가곡이구나. 네? 시조에다가 음악을 넣은 걸 가곡이라고 해요. 거의 비슷비슷한데 어쨌든 정말 아직도 재미없는 거 국악 쪽에서 한 20년 넘게 있었는데도 아직도 저는 이해부터 이러고 앉아서 정말 수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음악인 거죠. 제가 사물놀이를 막 두들기다 정말 형편없이 교육받고 우연히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물놀이만 아니면 자는 거예요. 너무 졸려가지고. 근데 10년 지나니까 사물놀이만 자요. 익숙하니까. 다른 음악은 이제 알게 되니까 이게 재밌는 것도 있고 몰라도 관심도 가는 부분도 있고 딱 무릎치는 것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물놀이만 하면 이제 알 거 다 알고 다음 진행 다 알고 좀 약하다. 그러면 잘 그거 시끄럽잖아요. 소극장에서도 그렇게 졸립다고 해요. 사물놀이만 나오면 그만큼 익숙하더라고요. 사람이 익숙한 게 그게 아까 말했던 저한테는 그게 아주 밀접한 문화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모르지만은 굉장히 밀접하게 들어와 있어요. 모르시지만 사례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넘어가고 민소가 우리 서민들이 즐겨하던 그런 음악들인 거죠. 판소리 너무 잘 아시죠? 민요, 산조는 판소리가 저쪽 전라도, 남도라고 보통 얘기해요. 저 밑에 전라도에서 나왔는데 그 전라도의 그 가야금 제비가 가야금 장인이 판소리의 그 흐름을 따라서 가야금으로 이제 연주곡을 하나 만들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목소리를 하는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서 아주 어려운 독주곡이죠. 이 산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얼마만은 나라에서 쳐주지도 않았어요. 이런 데서 가야금의 그 비율이 되게 약했어요. 쳐주지도 않는데 지금은 국악기 최고의 사물놀이 빼고 국악기 최고의 악기가 됐죠. 그 뒤로 검은고 나오고 대금, 피리 다 이제 막 발달 안 됐어도 피리만 없다 그러면 피리의 명인이 책임감을 느껴서 만드시기도 하시고 막 좋은 의도로 정말로 이제 모든 악기가 독주곡을 하나씩 갖고 있죠. 산조라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곡이에요. 통물 우리가 흔히 아는 농악이죠. 통물이란 말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이 말 단어에 대해서는 뭐 그리고 무악 무시할 수 없는 게 정말 옛날부터 사람이 의지하고 이 때문에 이런 민간 신앙에 대한 게 발달하듯이 예술이 이제 같이 가죠.
사물놀이가 풍물하고 무학하고 합쳐져서 새로 나온 음악 장르예요.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풍물 한번 볼게요. 풍물. 강원 풍물, 웃다리 풍물, 영남, 호남, 우도, 자도 이렇게 나눠져 있죠. 강원도 지역, 경기 충청도 지역. 못하다. 빨리 넘겨야지. 자, 우도, 호남 우도. 서울에서 봤을 때 전라도 오른쪽 평야지대죠, 그렇죠? 네. 곡창지대. 네. 그리고 호남 자도. 서울에서 봤을 때 왼쪽. 여기는 지리산 쪽이 좀 가까워서 산악지대가 더 많아요. 같은 전라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따로 지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지도로 보면은 5개의 지역인데 일단 웃다리 농어 여기가 남사당패가 활동하던 지역이에요. 옛날에는 경기 충청을 웃다리라 그랬고 전라 경상을 아랫다리라고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여기가 웃다리 농어, 웃다리 풍물. 여기서 하나 대표적인 평택농악이 이제 뭐 중요 무형문화재로 됐었고, 그 아까 또 말씀드렸던 전라 우도, 전라 자도. 여기도 이리농악이 우도, 그리고 임시 필봉농악이 여기 하나 있었는데 2010년도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또 하나가 나왔어요. 물론 여기 유명한 각 지역의 그 농악들은 다 도문화재, 그러니까 뭐 시문화재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근데 나라, 국가 주요 무형문화재는 하나씩 있었는데 여기가 하나 또 늘었어요. 우리 자도만 지금 2개가 됐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진주 삼천포 이렇게 5군데. 여기는 강릉농악. 군포도 이렇게 사람 사는 그 특성에 따라서 농악이 굉장히 각기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네? 북한 쪽에도 있겠죠. 제가 치연합사에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쪽에 대한 자료가 많이 안 나와 있어요. 네, 이런 쪽에 어떤 예가 있냐면 아까 가야금산 좀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저도 그렇고 뭐 그 선생님을 수십 년 동안 가르치고 있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공연차 갔는데 그 명인의 이름을 묘지 보고 다시 고쳤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 한 글자 받침이 니은이 아니고 미음이다. 이런 식으로만. 그러니까 너무 모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요. 생방에 있어서 자제해 주세요. 카트 할 수 있어요. 비하가 너무 안 돼요. 생방 커트 안 돼요. 안 되죠. 저쪽으로 가자고 말고. 다 따라가야 돼. 자, 원래 그런 얘기하는 재미로 이렇게 떠드는데 자 일단은 혹시나 그 국악 관계자가 볼까봐 어른이 보실까봐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사물놀이란 1978년도에 처음 단어가 나왔어요. 사물놀이. 풍물 명인회에서 창단된 타악 연주 단체 4명이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 그룹 이름이 사물놀이였습니다. 78년도라는 것도 첫 공연, 공간사랑이라고 저쪽에 창녕궁 옆에 인사동 위에 아시나 모르겠다. 창경궁, 창덕궁. 어쨌든 네. 어디요? 예, 그렇죠. 그쪽에 거기서 첫 공연을 가졌어요. 풍물에서 쓰이는 악기 중에 제일 중요한 음악적 요소를 갖고 있는 건 4개를 갖고 왔죠. 꽹가리, 징, 장구, 부. 네. 요 4개를 갖고 와서 이제 음악 앙상블 형식으로 마당에서 종합적으로 풍물은 음악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영국적인 요소도 있고 무용적인 요소도 있고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는 깃발은 들고 가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하고 어디는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어디는 어떤 장치를 채워가지고 퍼포먼스까지 해요.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죠. 그 중에서 음악적인 요소 제일 필요한 거 4개만 갖고 와서 만드는 거죠. 이 풍물 4명이 천재들이죠. 할아버지부터 이런 쪽에 그것도 지역에서 그냥 하는 사람 말고 직업으로 밥 먹고 그 사람들 자기도 태어났을 때 3, 4살 때 아빠 손잡고 다 끌어다니고 무등 타고 맨 위에 막 7명, 9명 올라 맨에 가벼운 아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이 4명이 모였어요. 아주 각기 특성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 김덕수 선생님이죠. 이렇게 털보 이렇게 있는 조그마신 분. 네. 그분 같은 경우는 5살 때 설장구 메고 대통령상 받고 뭐 이런 5살 때 세상에 뭐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물과 무속음악의 결합이나 풍물은 막 이렇게 상무라고 이렇게 막 돌리죠. 네. 그런 것도 그게 있기 때문에 뛰면서 돌리면서 지도 돌면서 네, 싫어도. 악기 연주가 되게 세밀하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쪽 약간 우도 지역에서는 전라우도는 고가를 써요.
거기는 평해하고 발놀이가 발달. 미치겠어요. 막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저 배우려고 이렇게 막 도저히 못 정도로 막 발 갖고 막 장난을 쳐요. 약 올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대신 윗놀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락이 조금 더 발달하기는 하고. 근데 무속은 요만해가지고 장구도 작고 채도 우리 사물놀이는 넘겨야 돼서 이렇게 잡아요. 근데 무속은 그냥 똑같이 양손 이렇게 잡고. 그리고 몇몇 예인들 아니 늘 잘하는 예인들 보면 양손잡이에요. 이 기교들이 대단하죠. 사물놀이 제가 많이 무속을 모르지만은 사물놀이 선생님들이 딱 끌어안은 거는 경기도 당군 그거를 끌어안고 아까 강릉 농악 쪽에 있었는데 강원도 쪽에는 농악이 별로 발달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다 쪽이잖아요. 별신굿이라 그래서 바다신에서 제사드리는 게 엄청나게 발달됐는데 이 네 명의 천재도 그걸 끌어안으려 가서 공부하다가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런 결합을 못 시켰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 타법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요런 어느 정도의 무속과 섞여가지고 음악 앙상블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최초로. 그런데 이제는 사물놀이는 이제 팀 이름이 더 이상 아니죠. 음악 장르죠, 그냥. 음악 장르. 게다가 풍물인지 농악인지 이거와 구분도 애매해요. 그냥 풍물은 크게 한판 벌리는 것 같고 사물은 조금 작게 아니면 무대 위에서. 근데 이제 시대가 그렇게 가니까 처음에 사물놀이 이렇게 나왔을 때 좋았던 게 뭐냐면은 소규모 무대에서도 공간에서도 가능했던 거. 그리고 예산도 적게 공연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 제가 이게 좀 빠져가지고만 했을 때 사물놀이가 그렇게 많이 흥행되진 않았어요. 참 좋았던 게 자동차 한 대만 있으면은 5명이서 20차도 태고 트렁크에 악기 다 싣고 1시간만짜리 공연 콘텐츠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차 한 대로 전부.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적게 들잖아요. 그 당시에는 별로 없어서 제가 어렸을 때 20대 초반 막 이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 제일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만 하고 싶으면 제가 어디 심심해서 직장 들어갔다 나오고 답답하면 또 나오고 또 심심하면 직장 가고 진짜로 20대 직장을 3군데를 다녔어요. 아니 이건 아니구나. 너 미안해서 나올 때마다 맨날 그 대표자 쫓아다니고 사물놀이를 또 구해야 되니까 내가 나오면 내가 듣고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것만 하고 있으면 정말 그 시대 한마디로 나라가 필요로 하는 인재였던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움직인다는 그 개념, 그리고 무대 위에서 관람할 수 있는 경험이 이제 그런 개념이 처음 나온 거죠. 사물놀이 자체가. 이런 풍물을 다 좋아하는 풍물을. 아닌가요? 다 좋아?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시죠? 안 하면 나가라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지금은 풍물의 소규모 형태로 이해되고 사물놀이도 할 거 다 해요. 이제 깃발도 들고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규모가 이제 그 구분이 약간 좀 애매하게 이제 뭐. 연주 형태. 맨 처음에 비나이에서 나오는 그 속어죠. 비나이다 비나리라고 하죠. 비나리 그러면 이제 그 생각나는 게 그분 가수 생각나시죠?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닌지 당연히 상초 피워놓고 이제 사설을 하죠. 이쪽은 경기도니까 천개 해우주 하늘이요 지게조초 땅 생길 때 국태미난 뭐 이런 식으로 하늘이 열리고 어디에 땅이 생기고 이시한양 와가지고 터 잡고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하나. 그리고 액 풀고 마당쌀 뭐 안방쌀 사위쌀 이런 살 풀고 액 풀고 뭐 이런 식으로 좋은 덕담들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원래 첫 번째 했던. 그리고 설장구는 설이란 얘기는 최고, 으뜸, 제일 좋은 거, 제일 잘난 거. 우리나라에서 그 좀 이따 있을 설날 그때 설자하고 같은 의미예요. 장구 중에 최고 이런 의미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장구만이 독주를 할 수 있는 악기예요. 장구만이. 왜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깽가리, 징, 장구, 구 이 4개는 2개는 금속 악기죠. 물한 잔만 먹고. 죄송합니다. 물을 안 갖다 놨어요. 여기 있습니다. 한 1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아, 재밌게 하십니다. 이사장이 중간에 그냥 이거
어떻게 시작했는지 할래요? 그냥 의자를 그래서. 드릴까요? 거기 공간은 있나요? 접이 의자 많아요. 아니 네. 공간만 있으니까 드려도 돼요. 여기도 의자 하나 더 있어요. 여기도 의자 하나 더 있어요. 필요 없어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깽가리 지금 장구국 4개였잖아요. 2개는 금속 악기, 2개는 가죽 악기. 그래서 이게 음가양을 갖고 있는데 장구는 그 자체로 양쪽으로 쳐가지고 그 연주법에 있어서 날카로움과 그 둥글스름한 거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구 하나만 갖고도 연주가 가능해요. 그래서 장구 연주곡도 있어요. 장구 장구.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그 5지역에서 사물놀이화 시킨 거는 호남우도, 영남, 웃다리 요쪽 지역을 사물놀이화 시켜서 다시 재구성을 한 거죠. 지금은 이렇게 다 하면은 사람들 지루해서 못 봐요. 옛날엔 저희도 이제 콘서트하고 막 그럴 때 이걸 이제 다 했죠. 4명이 그냥 딱 앉아서 이거부터 이거까지 1시간 반. 그땐 체력이 진짜 엄청나 봅니다. 근데 요즘은 그걸 와서 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줄여서 15분. 그게 한 10년 전? 그 다음 이제는 10분도 길다. 8분 안에 뭔가 보여라. 이제 전체적으로. 학생들 됐고, 그 대학교에서 정기 연주회를 매년 하는데, 그거 할 때도 10분 이내로 가는 작품이 없어요. 막 30명, 40명 같이 해도. 지루하게끔. 지금 점점 이제 합쳐서 이렇게 따로 하는 경우는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기서 몇 개 뽑아서 매주 월요일 7시 사물놀이 페이스북 그룹에서 같이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재밌는 것만 뽑아서 와우. 가장 기초부터 즐길 수 있게끔 아주 쉽게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 판꽃. 판꽃은 뭐냐면 그러니까 상무 들으면서 이제 판 벌리고 놀자 막 그런 개념인데 그 상무 쓰고 막 이런 옛날 그 전통적인 그런 부분에 갔을 때 마당에서 들어갈 때 입장꽃. 자 이제 마당에 들어갑니다. 이제 귀신들 물러갈게요. 들어와서 마당에서 놀고 온물 가서 온물꽃하고 1년 동안 깨끗한 물 먹게 해주세요. 부엌 가서 부엌꽃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돌다가 다 했어요. 이제 자 이제 놀자. 지금부터 노는 거야. 그리고 판을 벌리는 게 판꽃. 완전 연희적인 요소로 놀기 위한 그런 걸 갖고 와가지고 사물놀이 연주자들이 이렇게 한 거죠. 사물놀이 구성 원리 너무 깊이 간다. 점점점 빨라져요. 우리나라는 거는. 예. 느리기 시작해요. 똑같이 서양음악 지금 대중음악처럼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느리게 해가지고 음량의 조화. 이건 뭐 동양이나 우리나라는 좀 더 강한 것 같은데 어디 모르겠어요. 꼭 필요한 거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인 거죠. 음량의 조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구조로 돼 있고 구성의 변화. 현대화식으로 이제 다시 만들었죠. 즉흥 변주가 가능해요. 있는 거 그대로 하는 요거만 딱 배우는 그런 쪽에 수업을 안 받아요. 그 완전 저수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네 거. 그게 있어야지 네가 예술가다. 이런지 인정을 해줍니다. 네 거가 없으면 어떡해. 내 거 빌려줄게 해서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이제 네 거화시켜. 그 다음에 네 걸 만들어. 이런 식으로. 긴장과 이완. 제가 아까 점점점 빨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한 호흡으로 쭉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막 빨라진 다음에 이게 계속 가면은 처음에 사람이 이러고 보다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저희들 하면서 이렇게 보죠. 눈대로 관객을 과연 내가 끌어왔느냐 안 끌어왔느냐. 그러면 연주하면서 이렇게 보던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씩 확 빨라지면은 빠르다 이런데 약간씩 건지면 이렇게 와요. 당기네. 그러다가 우리가 막 빨리 갔다가 이게 또 지루해지면 빠르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면 당기기 정말 그랬을 때 우리가 연주 성공이구나. 그래서 잘 되고 있어. 뭐 소통이 잘 된다.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잤다 놨다. 그거를 그러니까 클래식 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자기는 클래식을 10몇 년 이상 매니아했는데도 가끔 지루한데 그렇지가 않은데 사람은 그냥 놔두질 않네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너무 자 음악을 많이 들으면요 네, 상상력도 좋아진다고요. 창의성이 생기고
적응력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많이 권하고 있죠. 예술교육의 필요성에서 너무 많이 자아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이 사람들이 커서 분명히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도 풍요해집니다. 네.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재미없어 할 것 같아서. 네네.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더더군다나 말도 멋있고 뜻도 멋있고 전인적 인격 형성이 됩니다. 뭘 하면 매주 월요일 7시, 3일 7시. 미적 간조. 요거만 조금 어려운 말이 뭐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은 예술을 접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예술 체험의 그 전문가들은 몇 개의 단계가 있는데 아 예술가시죠? 아닙니다. 어. 주간에 많이.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예전에 활동을 했어요. 예, 아니 얼굴에 예술가라고 써 있으신데. 와, 관심.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최고에 달하기 전에 약간 자기가 직접 창작 활동을 이러지 않아도 떨어져서 보고 있어도 얼마든지 사람은 뭘 보든지 와 이쁘다, 글씨체 이쁘네, 색깔 이쁘네 이런 거를 그냥 간주하는 입장으로 있어도 영향을 받는 거죠. 좋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람 자체가 좋은 음악을 들으세요. 음악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백지영님 트윗에서 한번 이렇게 너무 좋아. 참 이쁘게 늘 하는 말인데 짧게 잘했다 그런 얘기인데 자꾸 그럴수록 사람이 좋아지니까 특히 청소년기에 그런 이제 인격 형성이 있을 때는 굉장히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장년, 중년 중에서는 매주 월요일 날 자기를 힐링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이런 걸 하면서 당연히 사고의 유연성을 많이 갖게 되죠. 사람이. 어느 분이 올려주셨어요. 사물놀이 그거 나오니까 네. 그 옛날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뭐 늘 잊혀져 가고 있었고 식물들을 기르면서 음악을 틀어주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난다는 건 이미 몇십 년부터 막 있죠. 됐었죠. 네.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이 농사를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했죠. 풍물을 바꿔서. 이렇게 시끄럽게 치면은 그렇지. 해충 자체에 도망가요. 호르몬의 교란이 온답니다. 이거 그냥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박사들이 논문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아, 할 말이 되게 많은데 확실하게 나온 것만 제가 딱 갖고 봅니다. 섭식 저해 물질 증가. 그러니까 이게 이걸 뜯어 먹으려 하는 거를 못하게 만든대요. 해충들은. 농작물 피해가 덜 가네. 특히 북소리의 그 음파가 그렇네. 해충의 애벌레에 매우 치명적이 됩니다. 저한테는 섭식 저해 안 돼요. 자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숲 나무들이 잎의 기공이 자극이 돼가지고 이런 소리들이 아, 예. 호흡이 활달해지고 그리고 양분 흡수를 더 많이 한답니다. 그 나무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도 좋아지고 방어 순세도 활발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우리 옛날에는 풍물하면서 그 정말 알고서 했겠죠, 그렇죠? 대단한 민족이니까. 근데 요즘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음악을 트시면 되고 그린 음악이라 그래가지고 혹시 농업에 관계하시는 분 계시나요?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구마 농사 쳤어요. 고무가 농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답니다. 그린 음악을 해가지고 책도 나오고 그 음악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많이 잘 알려진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볼까 지금 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온몸을 칭칭 감아놓으면 호흡기 질환을 막지 않아도 사람이 호흡 때문에 죽는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온몸으로 숨을 예, 쉰다고. 피부 호흡도 있어요. 네, 피부 호흡도 있죠. 예.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정말 얘네들도 그 자극을 많이 받고 참 호화롭구나. 그럼 나도 이제 음악을 들을 때 옷을 다 벗고 스피커스 이러면서 내 몸이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여기는 SNS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오신 거죠. 그래서 어느 강의를 들었는데 네. 어느 박사가 세상을 바꾼 가장 강력한 혁명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산업혁명은 조금씩 다르지만 시작 때부터 해가지고 완전 자리를 잡기까지가 100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적응을 했다는 거죠. 조금씩 변화해요. 일자리도 바꾸고 항구 도시 막 이러다가 도시로 철도 생기고 이게 다 자연스럽게 천천히 바뀌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네. 기술은 이미 저기 가 있는데 사람들이 안 바뀌어서 이게 지금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강의 얘기하시는 분조차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1996년생이 40살이 됐을 때 세상이 바뀔 거라고. 그러니까 자라나서 그런 뭐 지금은 아직 우리는 제조업 위주의 뭘 만들면은 원가가 들어가는 생산 위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공유를 잘 못하죠. 디지털 문화가 복잡해서 막 마음대로 뿌려놓고 그러지 못하니까 아직 소유 개념이 좀 덜 오긴 했지만은 지금 어린애들은 이 핸드폰, 스마트폰 갖고서 아무거나 막 갖다 서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소비하고 생산의 주체가 됐을 때 지금은 굉장히 많은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연령도 저보다 한두 살 높으신 것 같은데 되게 빠르신 거죠. 소통에 대한 그런 거를 지금 앞서가시는 분들이 오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면 홈티 해주시면. 자, 더 재밌는 거는 SNS라는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얘 이름이 타미예요. 타미. 들어보셨죠? SNS랑 트위터를 해. 그때 페이스북이 없었던 것 같은데 트윗이라는 애예요. 야옹. 지금 또 역시 시간이 없어서 다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역시 SNS 하니까 얘가 급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역장이 됐어요. 역장이. 사실 저기 액션인데 이거 보고 읽어야 돼서. 아 죄송해요. 고양이 역장 타마. 이 역은 와카야마 현에 있는 키시역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근데 사람이 너무 뜸해요. 그쪽에 이제 별로 올 일이 없는 거죠. 볼 것도 없고 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한 명이 근무하고서 역을 이제 진행을 시켰었는데 그조차도 이제 한 명도 필요 없는 거예요. 무인역으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데 아까 그 SNS를 잘하는 타마가 와가지고 이 역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쪽을 지난 여치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났다는데 이 역에서. 그래서 막 완전히 좀 큰 손실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SNS 선두주자들이 역장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보냈겠죠. 그러니까 타마가 전 그때 휴무였습니다. 저는 안전하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뭐죠? 이게 사실 스토리텔링이죠.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오는. 근데 이제 우리랑 제일 가까운 이야기인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결국은 여기는 이제 관광의 명소가 됐죠. 일본 방문자 1시간 이상을 시간 투자를 해서 방문하는 곳으로 되게 유명해졌고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수익 창출에도 굉장히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잠깐 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장구 치는 장아찌 어떠세요? 말도 안 돼. 짱아죠. 북 치는 배추. 네. 김치. 만약에 행사에, 이거를 타이틀을 해서 네. 사진 한 장이나 오른쪽 여기서 딱 올리면은 쫙 여기 다 끝내주신 분들 오셨으니까 굉장히 쉽게 나갈 거 아니에요. 이런 이슈화 되는 건 너무 쉽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아이템 같은 거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있죠. 그거를 그때 스토리텔링 때문에 고민 하나 만들기 때문에 메이저가 셀리스트. 아, 예, 그래. 그 말씀은 첼리스트. 하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콩가슴 가족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네. 이런 합법화해서 확인을 거에다 지어봤거든요. 근데 독일에 데 가니까 콩가심물 식물 중에서 콩가심이 가장 많잖아요. 콩가심물이 음악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그런데 두부라든가 콩과 관련된 쪽에서는 음악을 틀었을 때 훨씬 더